여러분, 혹시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문득 마음을 건드리는 누군가를 만난 적 있으신가요?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아도 그 사람의 발자국 소리만으로 위로받는 순간 혹시 있으셨나요? 나는 그랬다. 정확히 말하면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그 아이의 벨소리를. 내 나이 67. 남편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딸은 결혼 후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 나는 혼자 이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처음엔 괜찮았다. 자유롭고 평온하고 고요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고요는 쓸쓸함으로, 다시 외로움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공허함으로 변했다. 내 하루는 늘 비슷했다. 아침에 라디오를 켜고 간단히 죽을 끓여 먹고 뜰 앞 화분에 물을 주고 그리고는 택배를 기다리는 시간이었다. 사실 택배는 변명에 불과했다. 난 자주 뭔가를 주문했다. 쓸데없는 것들. 새로운 찻잔, 이미 있는 책의 다른 표지 버전. 향초, 뜨개실, 오래된 영화 DVD까지. 배송비보다 싼 물건도 많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나는 기다리고 싶었다. 누군가가 내 문 앞까지 와주는 시간. 잠깐이라도 문 너머에서 소리가 나는 그 순간을. 그리고 그는 정확히 그런 시간에 나타났다. 처음 본 건 작년 초여름이었다. 초인종 소리와 함께 아주 맑고 또렷한 목소리. 택배 왔습니다. 문 앞에 두고 가겠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원래 그런 법칙이 있었다. 절대 문을 열지 않기. 그저 멀리서 감사합니다 하고 조용히 말하고 끝내기. 하지만 그날은 창가 커튼 너머로 그 아이의 뒷모습을 잠깐 보게 되었다. 키가 크고 마른 아직 젊은 청년. 모자에 살짝 내려 앉은 햇살. 등에는 무거운 박스가 잔뜩 실려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가볍고 발랄했다. 그 후로 그는 자주 왔다. 내가 굳이 자주 주문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신기하게도 다른 기사들은 잘 오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그는 늘 그렇게 인사를 남겼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의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갈 때면 나는 괜히 문틈에 귀를 기울였다. 그가 가고 나면 문을 열고 살짝 놓인 박스를 안으며 괜히 웃음이 나왔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다. 어느 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고 그는 비닐에 박스를 곱게 싸두고 갔다. 다음 날 박스 안에서 작은 쪽지가 나왔다. 비 오는 날 조심하세요. 미끄러질 수 있어요. 나는 잠시 쪽지를 바라보다가 오랜만에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펜과 종이. 고마워요. 당신도 감기 조심해요. 그걸 박스에 붙여 두었다. 다음 날도 그는 왔고 박스를 받아 문을 닫은 후 나는 마음이 두근거렸다. 그 아이는 봤을까? 내가 남긴 글을? 며칠 뒤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익숙하게 대답하지 않았고 그 아이는 말없이 박스를 두고 갔다. 하지만 그날 밤 박스를 열자 작은 봉투가 들어 있었다. 쪽지, 잘 받았습니다. 저도 기분이 참 좋았어요.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누군가와 편지를 주고받는 이 설렘이 왜 이리 낯설면서도 따뜻한 걸까?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다. 나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커튼을 넘기다. 그 아이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놀란 듯 멈췄고 나는 얼떨결에 문을 열었다.
그날 처음으로 마주보고 인사를 나누었다. 안녕하세요.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마워요. 늘 와줘서. 그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를 기다리는 일이 이렇게 따뜻한 일이었구나. 그리고 그 따뜻함은 아직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아침 문 앞을 한 번 더 바라보게 되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리는 건 아니었지만 익숙한 발자국 소리나 초인종 소리에 내 마음은 먼저 반응했다. 젊은 택배기사, 이름도 몰랐던 그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을 살짝 깨워놓고 가버린 것 같았다. 며칠 후 다시 벨이 울렸다. 나는 습관처럼 문 앞을 바라보다가 조금 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가 서 있었다. 밝은 주황색 점퍼에 오늘은 유난히 따뜻해 보이는 미소였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하시죠? 그 한마디에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이따금 오는 이 젊은 사람의 친절이 낯설면서도 왠지 모르게 위로가 되었다. 고맙네요. 바람도 부는데 조심히 다니세요. 그는 꾸벅 인사를 하며 조심스레 박스를 문 앞에 놓고 돌아섰다. 그러나 몇 발짝 가지 않아 그는 잠시 멈추더니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택배 관련해서든 뭐든 말씀해 주세요. 요즘 혼자 계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도 있어서요. 나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다. 누군가가, 특히 낯선 젊은이가 이렇게 진심 어린 제안을 한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다. 괜찮아요. 이렇게 인사만 해줘도 충분해요. 그는 잠시 멈칫하다가 다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그날 이후로 그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문 앞에 택배를 두고 가는 대신 초인종을 누르고 나를 향해 인사를 남기곤 했다. 간단한 대화였지만 내 일상엔 작은 빛처럼 느껴졌다. 오랜 시간 누구와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던 나에게 그의 짧은 말들이 새로운 감정들을 불러왔다. 어느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서 있던 그가 다시 찾아왔다. 오늘은 작은 봉투 하나였다. 나는 부랴부랴 우산을 챙겨 문을 열었다. 비 많이 오네요. 젖으시겠어요. 그는 어깨를 한번 툭 털며 웃었다. 괜찮아요. 비 맞는 것도 가끔은 좋죠. 오히려 이렇게 문 열어주시니까 더 좋은 거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다. 잠깐 안에서 비 좀 피하고 가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잠깐만요. 작은 거실, 오래된 테이블 위에 따뜻한 유자차를 내놓고 우리는 마주 앉았다. 처음엔 어색했다. 이름도 사는 곳도 모르는 사이였으니까. 하지만 대화는 천천히 풀렸다. 그는 이름이 도윤이고 부모님이 지방에 계시며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택배 일이지만 사람들과 마주하는 일이 오히려 좋다는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은 어르신들 집에 택배 드릴 때마다 잠깐씩 안부 묻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혼자 지내시거든요.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찌르르해졌다. 나도 그중 한 사람이었으니까. 도윤 씨는 왜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죠?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제 외할머니가 계세요. 제가 어릴 때 많이 챙겨주시던 분인데 지금은 혼자 사세요. 바빠서 자주 못 뵈니까 어르신들 뵐 때마다 마음이 쓰여요. 나는 그 진심이 느껴졌다. 그 따뜻함이 단지 직업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도 모르게 내 눈가가 촉촉해졌다. 고마워요.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랑 마음을 나눈 것 같아요. 그는 조용히 웃었다. 그날 우리는 많은 얘기를 나누진 않았지만 따뜻한 공감과 위로가 오갔다. 그건 오래 기억될 감정이었다. 그 이후 그는 가끔 휴일에 짧은 안부 메시지를 남기곤 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창문 열고 바람 좀 쐬세요. 혹시 마실 거 떨어지시면 말해주세요. 근처에서 살 거 있으니까요. 나는 그 작은 관심들이 너무 고마웠다. 마치 내 삶이 다시 연결되는 듯한 기분이었다. 어느 날 나는 작은 편지를 하나 써서 그가 오는 날 문 앞박스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다. 도윤 씨에게. 요즘 제 하루가 조금은 가볍고 조금은 웃을 수 있게 된 건 아마 당신의 한마디, 작은 인사 덕분일지도 몰라요. 젊은 사람의 따뜻함이 이렇게 힘이 될 줄 몰랐어요.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라요. 은주 드림. 그 편지를 본 그는 조용히 그리고 깊게 인사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감정은 누군가를 좋아해서 생긴 게 아니라 잊고 살았던 사람의 온기를 느낀 순간에서 비롯된 거라는 것을. 도윤과 나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날이 흐리면 따뜻한 차를 건네고 날이 맑으면 잠깐의 대화를 나눴다. 처음에는 단순한 택배 기사와 고객의 관계였지만 어느새 그는 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은주님, 오늘은 좋아하신다는 유자차 한 상자 배달 왔어요. 아이고,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는 익숙하게 웃으며 박스를 들고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그가 자주 나오는 입구 쪽 신발장 옆에 작은 의자를 놓아두었고 그는 그 의자에 잠시 앉아 가벼운 숨을 돌렸다. 요즘은 택배량이 늘어서요. 하루 200건 가까이 뛰어요. 근데 여기 오면 숨 좀 쉴 수 있어서 좋아요. 그의 말에 나는 괜히 뿌듯해졌다. 내가 그에게 작은 쉼터가 되었다는 사실이 기뻤다. 그날 오후 나는 오랜만에 부엌에서 직접 잡채를 만들었다. 예전엔 가족들 생일에 꼭 하던 요리였지만 남편이 떠나고 딸이 멀리 간 이후론 손이 가지 않았던 음식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손이 바빴다. 도윤이 늦게라도 온다면 따뜻한 반찬 하나라도 챙겨주고 싶었다.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저녁이 되자 도윤은 다시 도착했다. 오늘은 휴일이라 배송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일부러 들른 듯 보였다. 그냥 날씨 좋길래 근처 왔다가 인사드리러 들렀어요. 잘 왔어요. 마침 저녁 먹으려고 했는데 같이 먹어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요? 그럼 실례가 안 된다면? 식탁에 앉아 잡채, 나물, 된장국을 함께 나눴다. 그는 한 입 먹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어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집밥이 이렇게 그리웠던 줄 몰랐어요. 그 말에 나는 웃었다. 요즘 집밥 먹기 힘들죠? 라면이나 사 먹는 거 아니에요? 거의요.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된 밥 먹는 날이 손에 꼽아요. 나는 그를 보며 마치 오래전 내 딸이 집에 와서 투정 부리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운 장면이었다. 식사 내내 우리는 가족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취미, 좋아하는 영화, 어릴 적 기억. 그는 자주 웃었고 나도 오랜만에 크게 웃었다. 그날 밤 설거지를 마치고 현관 앞까지 그를 배웅하며 나는 조용히 말했다. 도윤 씨, 요즘은 덕분에 집이 덜 외로워요. 그는 잠시 멈춰서 진지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저도 그래요.
은주님 댁에 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가족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 말이 참 고마웠다. 이 관계가 무엇이든 누군가에게 내가 위로가 된다는 사실은 내게 큰 의미였다. 그 다음 날, 도윤은 작은 화분 하나를 가져왔다. 노란 프리지아가 활짝 피어 있었다. 이 꽃, 향이 좋더라고요. 은주님 부엌 창가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나는 감동을 감추지 못하고 화분을 받았다. 이런 걸 왜 사왔어요? 고마워요, 정말. 그 이후로 부엌 창가엔 프리지아가 자리 잡았다. 그리고 그 꽃을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며칠 후 나는 병원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외출을 했다. 늘 혼자 다니던 길이었지만 이번엔 이상하게 어깨가 무거웠다.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병원 왔어요.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하네요. 몇 분 후 그의 답장이 도착했다. 은주님, 혹시 결과 기다리시는 거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필요하시면 근처에 있으니 들러드릴게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냥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은 생각보다 큰 힘이었다. 검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문 앞에는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와 따뜻한 색감의 머플러가 들어 있었다. 오늘 많이 긴장하셨죠? 날씨도 쌀쌀한데 이거 두르시고 몸 조심하세요. 따뜻한 날 되시길 바라며. 도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멈춰섰다. 그의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내 마음속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었다. 누구의 엄마, 아내가 아니라 나로서 존중받는 느낌. 그 감정은 너무 오랜만이라 낯설고 따뜻했다. 늦은 오후였다. 작은 바람이 베란다 창문을 흔들고 차추전자에서 김이 피어오르던 고요한 집안. 나는 식탁에 앉아 딸과 진우를 마주 보고 있었다. 민주의 눈빛은 조금은 부드러워졌고 진우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민주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의 대화에 내가 방향을 제시하는 건 옳지 않다고 느꼈다.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진심으로 묻고 답해야 하는 시간이었다. 진우는 고개를 들었다. 나는 너와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게 가능하다면? 정말 천천히라도.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차를 마셨다. 그 침묵이 무겁기도 했지만 어쩌면 그건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며칠 뒤 민주가 나에게 말했다. 엄마, 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생각했고 마음이 복잡해.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시간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지. 민주는 내 손을 잡고 물었다. 엄마는 오빠랑 가까워졌던 그 시간 후회해? 나는 깊은 숨을 쉬었다. 그리고 진심으로 답했다. 후회하지는 않아. 그 시간들은 내가 오래 잊고 지냈던 내 감정을 되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거든. 누구에게 의지한다는 것, 누군가와 따뜻한 대화를 나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필요한지 알게 됐어. 민주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이상하게도 엄마가 혼자였을 때보다 오히려 그 시간이 더 안정돼 보였어. 그 말은 의외였다. 딸의 시선에서 그런 감정을 느꼈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다. 그게 나도 불안한 감정이었지만 동시에 내 삶의 작은 위로였어. 그걸 알게 해준 건 사실 너희 둘이었고. 그날 밤 진우가 나에게 조용히 말했다. 장모님, 이제 제가 이 집을 떠나야 할 것 같아요. 민주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든
잠시 거리를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아. 모든 감정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우리도 너무 많은 걸 함께 했지. 진우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장모님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저를 지켜봐준 어른이셨어요. 고마웠어요. 나는 가슴이 아리면서도 따뜻한 마음이 올라왔다. 나도 고마웠어. 너 때문에 나도 오랜 시간 묻어뒀던 나 자신을 마주할 수 있었거든. 그렇게 진우는 집을 나갔다. 방은 조용해졌고 식탁도 다시 둘로 줄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은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다. 그건 지나간 시간에 대한 예의였고 앞으로를 위한 준비 같았다. 나는 오랜만에 일기를 꺼내 적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많은 감정이 오고 간다. 어떤 감정은 머무르고 어떤 감정은 떠나간다. 하지만 진심으로 나를 위했던 마음은 잊히지 않는다. 그 마음들이 모여 오늘의 나를 만든다. 몇 주 후, 민주가 다시 내게 말했다. 엄마, 나 진우 오빠와 이야기했어. 서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친구처럼 지내보기로 했어. 나는 미소 지었다. 그 말에는 용기와 배려가 함께 담겨 있었다. 그래, 잘했어. 서두르지 말고 내가 원하는 속도로 가. 민주는 내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이제 나도 엄마처럼 조금씩 나를 챙겨보려고.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그 말이 너무도 따뜻하고 고마웠다. 봄이 왔다. 마당에는 작은 꽃들이 피고 민주는 주말이면 정원을 손질했다. 어느 날 진우가 편지를 보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요즘은 매일 출근 전 창밖을 보며 장모님과 나눴던 대화들을 떠올립니다. 그 대화들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더 느낍니다. 봄이 오면 다시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땐 차 한 잔 부탁드립니다. 나는 조용히 그 편지를 접어 책상 위에 놓았다. 그리고 찻잔을 2개 꺼내며 그 날을 기다리기로 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은 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흐른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가 감정을 어떻게 바꾸고 성장시키는지에 있다. 내가 진우에게 받았던 위로와 대화는 결코 금기가 아닌 서로 다른 세대가 서로를 바라보며 만들어낸 작은 희망이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는 나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었으니까.